128페이지요. 유치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치권은요,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죠. 갑자기요. 3년 전부터요. 세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 담보물권이죠. 여기서 지금 계속 네 문제, 다섯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치권은 문제가 나왔을 때 뭐 틀릴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제 유치권을 한 문제를 더 내면서 문제를 틀리게 내려고 하면은 말이 길어지죠. 사례 문제가요, 말도 안 되게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경우 빼고는 뭐 유치권이나 저당권은 사실은 뭐 거의 뭐 물권법에 관한 문제들은요, 다 어떤 것들이냐, 다 수준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뭐죠? 양이 좀 많죠.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반복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양이 조금 많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권법을 들어보면 민법 총칙보다는 이렇게요, 우리가 뭐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무에 가서 직접 사용할 것들이고요. 지금 이 물권법에 관한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공시법 있죠? 등기법을 공부할 때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시법과 관계는 없지만 저당권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하죠.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본단 말이죠. 먼저 이제 우리가 유치권은, 다른 것들은 여러분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의 있죠. 의의를 주로 이렇게 쭉 보는 것은 아니지만, 유치권은 의의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유치권은요, 타인이에요. 타인의 물건이나, 그 다음에 유가 증권이에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적법하게 점유를 해요. 적법하게 점유를 해서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을 우리는 유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치권은 타인이니까 자기 소유는 돼야 돼요? 안 돼요? 타인이 누구죠? 타인을 누구를 타인이라고 그래요? 채무자 말고 타인이라고 한다. OX. 채무자 이외의 자를 타인이다. OX. 타인은 나 말고 다 타인이에요. 알겠죠? 나 말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 말고니까 반드시 타인은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죠. 소유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제 제가 교육시행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남항주 교육시행인가요? 거기 이제 가가지고 선생님들 신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출판사 등록도 다시 또 변경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판사 변경 등록하고 이렇게 쭉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오서 보니까 저기 평내인가요? 평내가 보니까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온 건물을 다 둘러싸가지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알겠죠? 이러면 아세요? 평내? 오래됐어요? 그래요? 10년 가까이 됐어요? 거기 뭐 온 동네 도배해가지고, 그럼 10년 되면 하나만 쓰지, 돈도 못 받았는데, 그럼 뭐 현수막을 그렇게 많이 제작해가지고 돈 들게. 그래서 완전히 그냥 건물에 다 그냥 돌려가지고 유치권을 써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치권 행사 중이죠. 그래서 뭐냐, 수급인, 그 사람이 이제 공사하는 사람이죠. 수급인이에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돈 안 주니까 유치를 하는 거예요. 수급인은 공사업자를 얘기하죠. 도급인은요, 건물 하나 지어주세요. 건물을 짓는 사람을 수급인. 알겠죠? 물건이죠. 물건은 동산하고요, 뭐가 있어?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은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유가증권은요, 배설을 하지 않아도 돼. 왜요? 이것은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거든요. 그럼 뭐랄까, 우리 법정갱신이라는 거, 전세권 기억나나요? 법정갱신의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하지 않아요. 법정이니까. 그다음에 또 법정이니까 합의로 유치권이 있을 수가 없어. 합의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합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법정 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부종성이 엄격하니까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면, 제로 0이 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가 증권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물건은 뭐예요?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죠. 물건. 근데 물건 말고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유치권에서는 유가 증권,
질권에서는 권리, 자 먼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는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어업권, 광호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돼야 되지만 물건 말고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유가 증권이 권리죠. 유가 증권인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뭐다? 물건인데 뭐도 될 수 있다? 권리도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적법한 점유죠. 그래서 여러분요,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하죠. 비용. 그러면 이 절도범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어. 청구할 수는 있는데 절도범 유치권은 안 돼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치권은 안 돼. 그러니까 뭐냐, 임대차 해지하죠. 임대차 해지 후 비용을 지출하죠.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있는데 유치권은 안 돼. 알겠죠?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 우리가 적법한 점유가 우리가 한번 배웠었는데 또 어디서 났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때,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때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 우리 주의토지 통행권 배웠죠?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하려면 적법한 점유자가 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을 해야 돼. 따라서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것은 안 돼. 안 돼. 즉 임대인이 사람이죠?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런 것은 유치권이 안 돼. 사람이니까 안 돼.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이런 봐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요, 딱 보니까 성형의사 딱 보니까 몸매가 아주 끝내줘. 근데 가서 보니까 안면 상태가 너무 불량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형의사 그걸 끌고 가가지고 안면 상태를요 완전히요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조를 했어. 보니까 아주 예뻐요. 그래서 돈 달라고 해. 돈 당연히 안 주겠죠. 없으니까. 그러면 그 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유치할 수 있어 없어? 돈 안 줬으니까. 성형인데 돈 안 주잖아요. 유치할 수 있어 없어? 그걸 감금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이 몸매는 되지만 안면 상태가 극히 불량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만약에요 유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요 지금 강의할 수가 없죠. 뭐를 해야 돼요?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알겠죠? 전국을 유로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걸 끌어다가 안면을 복원시키고, 알겠죠? 돈을 많이 불고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뭘 한다? 유치를 하고. 얼마나 좋아요. 알겠죠? 근데 다행스럽게 여러분요, 여자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 끌려갈 일 없다. 알겠죠?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돼. 왜? 우리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알겠죠? 물건을 유치하는, 물건을. 됐죠?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른다. 용서가 안 되죠. 자요, 보증금이죠? 보증금하고요 안 돼. 권리금 안 돼. 권리금. 보증금 누구한테요? 보증금은 임대인한테 준 거죠. 사람이 가는 거죠. 권리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매매대금 안 돼. 매매대금은요, 그건 물건에 관한,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죠. 알죠?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암기.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안 된다. 반드시 암기. 가장 중요해. 자, 그다음에 변제기죠. 변제기가 돼야 되는데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하죠.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가 돼. 유효가 된다 이 말은 유치권이 있다 없다? 유치권이 없다 이 말이죠. 유치권 배제 특약이란 게 뭐냐? 자, 봐봐요. 내가요 차를 오늘 수리해달라 그랬어. 100만 원이 나온대. 근데 자동차 업자가요 수리를 했어. 100만 원이 나왔어. 돈 안 주죠. 오늘부터 유치하죠. 근데 내가 뭐라 하냐? 돈 없으니까 다음 달 10일 날 줄게요. 다음 달 10일. 그럼 어떻게 돼요? 돈 갚을 날짜가 언제다? 다음 달 10일이죠. 변제기가. 그러니까 아직 나한테 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동차 수리가 끝나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배제 특약이라는 것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변제받을 때까지 이것을 뭐라 한다?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불가분.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시계를 수리해서 시계를 수리해서 10만 원이 났단 말이죠. 그 중에서 8만 원을 변제를 했어. 아직 얼마 남았죠? 2만 원 남았죠? 2만 원 다 받을 때까지, 2만 원 다 받을 때까지, 알겠죠? 유치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유치라는 게 뭐다? 유치는 물건을 점유해서 돈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해.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스러워요. 그래서 유치권이다 이 말이죠.
물건을 점유해. 이때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도 돼요. 직접 점유. 우리가 여러분요 거기 평내동은 몰라도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놨죠. 행사 중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아마 거기는 아마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를 않겠죠. 이제 10년 정도 지났으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직접 하지 않고 경비업체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경비업체를 직접 점유라고 하고 유치권자가 무슨 점유한다? 간접 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내가 수리했으면 내가 가서 직접 점유하죠. 그걸 직접 점유. 이것도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안 되냐? 어느 경우 안 되냐?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시키면 절대로 안 돼.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안 되냐?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키면 왜 안 되느냐? 왜? 그것은 이래서 안 돼요.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키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은 뭐 때문이죠? 그것은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키다는 것은 점유를 뭘 했다? 상실했다 이 말이죠. 점유를 상실했다. 그래서 안 돼요.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시키는 것은 점유를 상실했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요. 일단 정리해요. 이런 보면 노트에 보면 128페이지 왼쪽에 나와있죠. 타인이죠. 타인 소고변의 공사대금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밑에 보면 물건이죠. 동산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고 유가증권은 배사하지 않죠. 알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옆에 합의로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합의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또 한 가지 유가증권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물권의 객체는 물건만 되는 것이 아니고 뭐도 될 수 있다. 권리도 될 수가 있다. 무슨 점유한다?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가장 중요한 게 보증금, 권리금 안 되고 매매대금 안 된다. 그래서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이 안 돼. 나머지는 우리가 공부하고 해야 돼요. 변제기죠. 배제특약은 유효이다. 변제 받을 때까지죠. 불가분성이다. 유치한다. 유치는 점유 플러스 인도 고절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든 유치권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으로 점유하든 관계가 없지만 누구한테 직접 점유시키면 안 된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 그럼 유치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엇인지 알겠죠? 자, 오른쪽에 여러분요, 오른쪽에 두 번째 보면 경매하고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거기를 봐. 여기 봐봐. 그러면 유치권자가 봐요. 이 물건을 수리를 했어. 수리했는데 돈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럼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유치권자가 어떻게 하냐? 그걸 경매를 해. 경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경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경매는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우선 변제. 그 다음에 환가를 위한 경매가 있어. 환가가 뭐냐? 간은 뭐냐? 가치죠. 가치를 뭐냐? 돈으로 교환은 뭐죠? 교환한다 이 말이에요. 교환한다. 돈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걸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얘기해. 자, 봐요. 우선 변제는 순서에 따라서, 등기 순서에 따라서 경매 대금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순서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그 건물을 경매를 해. 그럼 경매하면 그 건물이 뭐로 바뀌어? 돈으로 바뀌죠. 경매대금이죠. 그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아와. 알겠죠? 그걸 환가를 위한 경매다. 그런데 여러분요, 간이 변제 충당이요.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간이 변제 충당이요. 이러면 그거 보면 뭐가 나오죠? 간이 변제 충당 보면 이런 뭐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주변에 보면 그 뭐죠? 그 뭐 빨래방 같은 데 하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운동화 빨래방 같은 거요. 그 운동화 빨래방에서 운동화를 빨았는데 저 뭐죠? 세탁을 했는데 5천이 났다 이 말이죠. 그건 누가 안 찾아가. 근데 신발이요 보니까 되게 낡어. 이걸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경매하면 경매대금이 더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이 변제, 간단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정당한 이유가 돼야 돼. 정당한 이유는 뭐요? 경매거리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돼. 또 웃기죠. 감정인이 와가지고 운동화를 딱 보면서 뭐라고 한다? 1258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법원에 또 청구해야 돼. 간단히 먹어버리겠다고.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지. 채무자한테 통지. 그럼 왜 통지하죠?
내가 딱 봤을 때는 이 운동화는 정말 낡고 흐렸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자기네 딸내미가 처음으로 대학 졸업해가지고 첫 월급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요, 런닝하러 가면서 런닝화를 하나 사줬단 말이죠. 첫 월급으로.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낡고 안 낡고 떠나가지고 쉽게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것을 세탁을 시켜놓고 깜빡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내가 가져오겠다고 같이 하고 떠나가지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간이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 없다? 그냥 내가 그걸 먹는 거죠. 알겠죠? 그걸 간단하게 변제에 충당한다.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용이 뭐냐 봐. 내가요 물건을 유치하고 있어. 그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요, 봐봐, 자동차를 내가 수리했는데, 그래서 자동차를 돈 안 주고 내가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비 오는 날 보니까 빗방울이요, 봐서 그 안으로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보니까 거기에 러버 패킹 있죠, 고무 패킹이 너무나 이거 낡아가지고 그쪽으로 비가 샌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물건의 현재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새지 않게끔 다시 또 수리해야 되겠죠. 내가 돈 안 줘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또 내가 수리를 해야 돼. 그럼 비용이 또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 비용에 대해서 또 유치권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도 유치권 행사 중에 필요비나 유익비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필요비나 유익비를 또 청구할 수 있고, 주지 않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 다시 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 다음 장은 뭐냐면 130페이지, 이것은 뭐에 관한 것이냐, 사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 사례 문제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제 그림을 다 그리는데, 자, 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으로 문제가 나와요. 지금부터는 이제 갑이 을의 물건을 점유해서 수리를 했는데, 을이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을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을이 가서 그걸 다시 또 병한테 팔고, 그래서 병이 또 물건을 갑한테 달라간다. 이때 갑이 을한테 뭘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치권이라는 게 뭐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용이 있고 반드시 점유해야 돼. 그러니까 점유를 침탈당한다. 침탈당한다. 그럼 이것을 점유의 상실이죠. 점유가 상실이 되죠. 상실이 되면 어떻게 된다? 유치권은 뭐가 된다? 유치권은 소멸하죠. 유치권은 소멸하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요. 알겠죠?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가 상실이고 유치권을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뭐다? 그것을 추구표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추구표가 뭐죠? 추구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면 쫓아가서 빼앗아오는 것을 추구비라고 그래. 우리가 혹시 추적 60분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쭉 쫓아가는 거 추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똑같아. 추구표가 없다 이렇게. 여기서 벌써 두 가지가 나왔네. 유치권은 뭐가 없다고?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유치권은 뭐가 없다고? 추구표가 없다고. 알겠죠?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비용이 2월 1일이에요 비용이요. 그 다음에 점유가 2월 2일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유치권이 시작된다? 비용은 2월 1일 날 발생했는데 점유는 2월 2일 날 했어. 언제부터? 2월 2일부터. 두 번째요, 비용은요 2월 2일 날 발생했어. 알겠죠? 근데 점유는요 2월 1일부터 했어. 2월 1일부터 점유했어. 그래서 어제부터 내가 점유하고 있다가 그걸 고쳐달라고 하니까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났는데 수리비를 안 줘. 비용이 발생했죠? 그럼 언제부터 유치권이 시작된다? 2월 2일부터. 이렇게 시작돼. 그래서 유치권은 비용과 점유, 알죠? 점유와 비용이 있어야만이 유치권이 돼.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뭘 한다? 비용,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요, 거기 결련성에 보면 2번 나와 있죠? 보면 두 번째 주, 2번 두 번째 주,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렇게요, 유치권 되게 간단해.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인데 이 을이요 갑의 건물을 수리했어.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 1,000만 원. 여기 보란 말이죠. 언제요? 2월 1일이요. 그런데 이 건물이요 3월 1일 날 병한테 경매가 됐어. 병한테
병한테 경락인이죠. 경락인 경미가 됐어. 자, 여기서 문제. 이 을은 변제를 돈 갚으라고 1,000만 원을 갚으라고 갑한테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야. 변제 청구할 수 있는가?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1번 갑, 2번 을, 3번 갑 또는 을, 갑 또는 병, 4번이요 갑 그리고 병, 5번 미치고 팔짱. 몇 번이야? 누구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 그것은 갑한테만 청구하고 병한테는 절대로 안 돼. 왜 병한테는 절대로 변제 청구가 안 되죠? 이게 중요해. 왜 병한테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 왜 안 된다?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청구해. 을이 갑에 대해서만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죠? 갑이 지금 수리를 맡겼죠? 그래서 오직 갑에게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동차가 누구 것이냐? 이 자동차가 갑이에요. 갑이 누구다?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 그럼 여기 있죠? 여기 을이 누구냐? 임차인이요. 월세, 임차인. 그럼 여기 뭐다? 병이 뭐다? 수리업자예요. 수리업자. 그래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났어. 100만 원이 이렇게 수리비가 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갑이고 여기 을이고 여기 병이고 이렇게. 그래서 갑이 소유자고 을이 임차인이고 병이 수리업자. 이렇게 딱 돼 있어. 됐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요 이 을이 렌트카를 타고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를 맡겼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요. 이 병은 수리비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1번 갑, 2번 을, 3번 갑이나 을이나, 3번 갑 그리고 을한테, 5번 미치고 팔짱. 누구한테 수리비 달라고 해야 돼? 누구한테? 을한테 달라간다 이 말이죠. 왜 을한테? 채권이니까. 누가 수리를 맡겼어? 을. 그래서 을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채무자 것이 아니어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것이면 하면 돼? 타인은 누구다? 병 빼고 나머지를 다 타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다고. 알겠죠? 그런데 유치권 행사해야죠. 유치권은 뭐를 유치한다? 유치권은 뭐를 유치해? 유치권은 채권이다 물건이다? 물건은 뭐다?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수리했으니까 물건을 뭐란다? 점유해서 세상 누구한테나 변제다 돈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해. 세상 누구한테나. 알겠죠? 점유해서 물건이니까 세상 누구한테나 변제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해. 변제 청구가 아니고 변제 받을 때까지 인도를 청구해. 인도를 거절을 해. 세상 누구한테나. 여기서 문제. 여기 지금 갑의 건물을 수리를 했죠. 1,000만 원이 나왔죠.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병한테 경매가 됐죠.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유치권 행사를 해? 변제는 갑한테 한다고 그랬죠. 병한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병한테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왜 있다? 왜 있어? 왜 유치권 주장을 해? 여러분 혼민정음으로 세상 누구한테나 유치권을 주장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갑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내 차인데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을 수리한 게 아니고 차를 수리한 거지. 수리한 차에 대한 수리비를 못 받았으니까 유치하는 거잖아요. 차 주인이 누구나 중요하지 않아. 우리 뭐라고 그래? 내 차 아닌데 필요 없어. 알죠? 차를 수리했기 때문에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한테나 유치권을 주장을 해. 갑이나 을한테 다 유치권을 주장한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런데 변제 청구를 누구한테만 한다? 수리를 맡긴 사람한테. 수리를 맡긴 사람 누구? 을한테만 청구한다 이 말이죠. 변제는. 유치권을 누구한테? 갑이나 을이랑 모두에게 행사한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소유자가요, 이게 이제 BMW인데 이게 100만 원 때문에 유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유치스러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죠. 청구하면 병에 승낙이 있어야 돼. 승낙이 있으면 유치권이 소멸을 해. 근데 여기서 상당 담보할 때 상당이라는 것은 BMW의 상당이에요? 100만 원의 상당이에요? 상당한 것을 다른 것을 갖다 주고 내 차 돌려달라고 그래야 돼. BMW 달라고 해야 돼.
상당한 것을 갖다 주고, 이때 상당은 100만 원의 상당이다. BMW의 상당이다. 뭐의 상당이다? 이런 봐봐. BMW가 100만 원 때문에 유치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돈은 돌려달라는 말 못하고 있죠. 그런데 BMW의 상당은 그러면 벤츠 하나 사다 주고 해야 되죠. 100만 원이 없어서 유치를 당하고 있는데 또 벤츠를 사다 주고 가져온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100만 원에 상당한 이 말이죠. 뭐다? 모닝 5년차. 알겠죠? 모닝 5년차 거. 그러면 중고시장에 팔면 300에서 500은 나오죠. 그럼 그 중에서 을이 100만 원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이거 대신 잡아라. 이것도 깨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차 돌려달라. 이렇게. 그러면요, 이 병은 차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안 줘야 돼? 병에 승낙이 있어야 돼. 왜냐? 여러분 봐봐요. 병은 BMW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해요? 모닝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해요? BMW가 유리해요? 왜냐면 우리가 유치권 어떻게 행사하냐? 유치권은 내 물건처럼 간단하게 보관하면 안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보관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 차는 아무렇게나 주차해도 견인돼도 괜찮고 누가 가다가 바로 차버려도 괜찮죠.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그런데 남의 차는 반드시 보관을 잘해야 돼. 어디에다가요? 주차장에 보관해야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걸 어떤 놈이 술 마시고 가다가 길거리 사고 났는데 술 마시고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뭐를 해요? 백미를 한번 딱 잡아. 200만 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BMW 유치한다고 해서 다 될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모닝을 누가 백미를 찼다? 10만 원이요? 견딜만 해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돈 받을 수 있는 것은 BMW가 더 나을 수 있죠. 왜요? 갑이란 놈이요, 선보러 가요. 모닝 타고 딸랑딸랑 가는 게 낫겠어요? BMW 타고 가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있어 보여요? BMW 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놈은요, 선보러 갈 때 어때요? 죽자 사자 돈 갖다 주고 차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모닝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나 택시 타고 간다. 택시 타고 가버려. 알겠죠? 그러면 돈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BMW가 유리할지 모닝이 유리할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만약에 자기네 집에요, 자기가 돈이 당장 급하지 않고 자기네 집이 주차를 100대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럼 하나 끌어다 갖다 놓으면 되죠. 이럴 때는 BMW가 유리하겠죠. 그러면 주차 공간도 없어요. 당장 돈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닝 가지고 있다가 중고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런데 이놈이 돈을 계속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계속 안 줘. 그러면 이 병이요, 병이 채무자,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갑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여기는 원래는 채무자가 을이죠. 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은 채무자라고 돼 있어. 그 채무자는 소유자를 얘기해. 봐요. 무슨 말이냐?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그것을 대여해.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이나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도 돈 안 주니까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대여, 다시 렌트를 준다 이 말이죠. 다시 뭘 한다? 렌트카를 줘. 렌트카를 줘서 렌트비가 나오죠. 이 렌트비를 뭘 한다? 과시라고 그래. 이 과시를 수치해서 누가요? 유치권자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어. 그걸 우선 충당권이다 이렇게요. 우선 충당하는 것은 100만 원 받을 거 있는 것 중에서 하루 렌트비 10만 원씩 빼. 그럼 얼마? 90. 그럼 또 90만 원에서 또 10만 원 빼. 그럼 얼마? 8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0만 원 남아. 10만 원. 그러면요 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유치권을 뭐죠? 물건을 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선적으로 충당을, 왜? 하도 돈을 안 주니까.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여기서 만약에 채무자가 누구냐? 을이다 그러면 큰일 나지. 한번 볼까요? 갑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을이 차 빌려가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수리비가 없으니까 유치권이 지금 되고 있죠. 내가 자동차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병이 또 뭐라 하죠? 을이 돈 안 줘서 이 차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줘가지고 렌트비 받아가지고 그럼 충당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또 다른 놈이 또 렌트카 타고 다니다가 또 사고 나서 또 수리 맡기면은 이제는 차 찾을 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이라 가면 일사겠어 노하겠어? 노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을이야. 주위 이 사람이 뭐라냐? 돈 없으면 내가 이거 한 며칠 렌트해가지고 그러면 그 100만 원에 가름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 예스하겠어 노하겠어? 예스하죠. 결국 그러니까 누구의 동의를 받는 게 정당하겠어요?
갑이죠. 여기서 말하는 갑의 승낙을 받아. 승낙 없이 그러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고. 알겠죠? 반드시 대여, 담보 제공, 사용을 해. 만약에 승낙 없이 대여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렌트비 있죠? 이 렌트비는 우선 충당하지 못하고 채무자, 즉 소유자한테 반환해야 돼. 알겠죠? 소유자한테 반환한다 이 말이죠. 과실을 수취하고 그 다음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는 경매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충당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100만 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100만 원이 넘고 150이다 그럼 그냥 100만 원 받고 50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1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충당을 해야 되는데, 충당할 때는 원금에 먼저 충당해요, 비용에 먼저 충당해요? 어디에 먼저 충당을 해요? 비용에 먼저 충당을 해야죠. 항상 충당할 때. 그래야 원금이 많아야 이자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에 충당해버리면 이자 받을 게 줄어들죠. 그래서 먼저 이자라든가 이런 비용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충당이 적게끔 원금이 많이 남아있어야, 알죠? 유치권자가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원금에 바로 충당해버리면 원금이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이자 받을 것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 뭐라 되어 있다?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있으면 비용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금에 충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 변제 청구 대상 오른쪽에 맨 위에. 그래서 수리비 10만 원이 나왔는데요, 10만 원 너무 적네요. 그 다음에 건물이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중요하죠? 을에서 병 봐봐. 변제 청구 안 된다. 거기 혹시 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병에게 변제 청구 안 된다. 그런데 유치권자는요,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요, 왼쪽 중간 칸에서 왼쪽 유치권 행사 거절이죠. 지금 갑의 자동차죠. 을이 임차인이죠. 그래서 병이요 수리했죠. 병은 을에게는 변제 청구하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지만 갑에게는 변제 청구를 못한다. 그래서 물건을 점유해서 변제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에게나 대세권이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뭐란다? 유치권이다 이렇게. 과실 수취권이라 되어 있죠. 밑에 보면 맨 밑에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때 상당은 채권의 상당이다, 물건의 상당이 아니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죠. 그러면 을에요 동의가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을은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여 담보 제공 사용하죠. 이때 대여는 뭐다? 차임이죠. 과실을 수취해서 금전이 아닐 경우는 뭐를 하고? 경매를 하고 자신의 채권 변제에 뭘 한다? 우선 충당해. 먼저 어디에? 이자가 뭐냐? 비용이죠. 비용에 충당하고 이행가 뭐죠? 이행가 남은 돈이죠. 남은 돈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의를 받아서 대여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대여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고, 동의 없이 대여해서 월세를 받죠? 차임을 받죠? 차임은 채권자한테 반환해야 돼. 소유자한테 반환해야 돼.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유치권. 그래서 차임 등은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돼. 채무자가 누구죠? 여기서 소유자. 아까 말했죠? 여기서는 채무자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누굴 얘기한다? 소유자를 의미해.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유치권자가 누구예요? 유치권자가 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누구다? 소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2페이지 보면 담보물권 저당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해야 돼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